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최근에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네. 이분을 뵀는데 와 오늘 패션이 진짜 너무 멋있어. 부러워.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 한번 직접 여러분들 보시죠. 예. CMS증권 박상준 이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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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이 보세요. 넥타이. 오랜만에 아니, 또 이 자리에. 기성복인가요? 아니면 기성복입니다. 기성복. 기성복이에요? 자켓도 네. 색깔이 올리브 색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살 때 특이한 색깔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네. 다 굉장히 특이하다고. 야 진짜. 아니 그리고 그냥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매치가 예.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요. 또 오랜만에 오늘 뭐 나왔다. 방송 잘 못해도 다들. 아니 방송 잘 못해도 돼. 패션이 다 했어 그냥. 예. 감사합니다. 패션 보여주시고 2분 저희가 털게요. 예. 자,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안 그래도 최근에 너무 바쁘셨죠. 그래서 한 거의 2, 한 3월쯤에 7개월? 예.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새로운 기업을 매주 하다가 네. 좀 번아웃이 왔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네. 새로운 기업들을 또 많이 예.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좀 연구 좀 해보려고. 예. 아니 뭐 최근에 중국하고 홍콩을 다녀오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여독이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라이브를 위해서 갔다 오셨죠? 예, 그럼요. 진짜 역시 합이 잘 맞아. 예. 아니 반간첩법은 별 영향 없어요? 약간 긴장하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뭐 저 같은 소시민은 약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었네요. 예. 언제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네. 지지난주 토요일 날 왔으니까 지금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자, 그럼 자 오늘 네. 어떤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 중국 가서 뭐 이제 사실 일로서 이제 갔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뭐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 뭐 이런 분들 이야기 나눠보니까 네. 중국의 상황이 제가 뭐 사실 일주일이었으니까 뭐 그거 예. 가지고 다 어떤 대변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제가 느꼈던 점들이 좀 있다 해가지고 사실 요새 이제 부동산이다 뭐다 이제 중국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중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큰 그림에서는 지금 중국의 네. 소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는 대체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맞아요. 네. 현장을 그대로 지표 네. 말고 네, 일도 열심히 했지만 예. 이런 것도 좀 많이 봤는데요. 예. 지금 사실 요새 이 네. 세계가 블록 경제화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중국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모습까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은 어떻게 출발을 해보면 일단은 좋을까요? 소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이번에 홍콩 가서 조금 놀랐어요. 네. 사실은 홍콩 경제도 안 좋다라는 것들은 뭐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 경제가 너무 이제 안 좋고 부동산 이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홍콩은 사실 뭐 홍콩 경제 어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 가지시는 분 많이 없었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 홍콩 소비가 사실은 중국 소비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 중국이랑 홍콩 소비가 둘 다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를 따지자고 하면은 좀 완전히 다른 이유였던 것 네. 같아요. 홍콩은 실질적으로 진짜 안 좋고요. 네. 중국은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은 그러면 사람들이 네.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예. 이제 홍콩이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크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안화의 절하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인데요. 우리가 위안화 절하됐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예. 한국 돈 대비해 보면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뭐가 절하됐다는 거야? 이런데 사실은 이게 한국 돈도 절하가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하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달러 대비하면은 위안화는 거의 역대 최대로 절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홍콩 달러가 이제 달러랑 페그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흐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파란색은 이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그리고 빨간색이 홍콩 달러 대비인데 보시면 흐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홍콩 달러 대비해서도 위안화가 많이 절하가 되어 있다라는 네. 것인데요. 이게 제가 그 뭐 아시겠지만 잠깐 홍콩에 아주 잠깐 동안 이주했다가 팬데믹 네네. 기간 동안에 네. 이제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살 때 또 이제 아울렛이나 이런 거 좀 가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홍콩은 그러니까 홍콩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라이즌 플라자라고 뭐 20몇 층짜리 되는 건물 자체가 아울렛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천히 걸어 내려가면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괜찮은 브랜드. 약간 일본
일본을 치면 돈키호테. 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좀 약간 비싼 것들, 비싼 것들. 50% 하지만 막 200만 원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사지 못한 자켓이 좀 아쉬워가지고 일과 시간 끝나고 예. 이제 같이 동료들 데리고 갔습니다. 가면서 네. 제가 딱 이야기했죠. 여기는 딱 두 가지만 건지면 된다. 네. 프라다랑 생로랑 이것만 건지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두 개가 딱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좀 의아했던 것은요. 네. 제가 거기에 처음 간 게 팬데믹 기간 동안이었어요. 네. 근데도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알아보게 된 계기가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이게 문을 다 닫았지? 리오프닝을 했는데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도 건물주들이 렌트 같은 거 다 안 올렸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안 올렸지만 딱 끝나니까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렌트비를 힘드니까. 그래서 렌트비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까지도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기다렸던 것은 중국 관광객들 네. 리오프닝 좀 되라. 그래서 리오프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오프닝이 3월쯤에 짜잔 하고 깜짝스럽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 관광객들 오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너진 거죠. 위안화가 절하가 되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홍콩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오픈을 한 게 태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막 저기 네네. 검사했잖아요. 네.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고 환영한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으로 여행을 많이 갔고요.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가는 이유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좀 큰 그림에서 쇼핑이죠 당연히. 네네. 근데 두 가지 정도 명품이랑 화장품인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면은 사실 중국인들이 명품에서는 소비가 제일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외국을 못 나가니까 명품 기업들이 중국 내에도 가격을 조금 낮추기도 하고 물량들을 제공을 많이 했거든요. 네. 명품 같은 경우는 사실 메리트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첫 번째로 제일 크겠고 두 번째는 사실 물량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물량 없으니까 맨날 그냥 아침에 막 오픈런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옆 나라 갔더니 물량 많더라. 그게 홍콩이었던 건데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양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홍콩 달러는 달러에 페그가 되어 있고 네. 위안화는 약세니까 그쵸. 중국인들이 홍콩 가서 사면 비싼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오히려 비싼 더 거죠. 비싸진 너무 거예요. 비싼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본토에도 물량도 많고 가격 차가 예전에는 홍콩이 이렇게 쌌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점 큰 메리트 없어지는 거예요. 위안화도 절하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 사지. 이래서 이제 짝퉁 중국인들이 사람들, 짝퉁. 그거는 이제 예전만큼 많이 없어졌어요. 짝퉁 없어졌어요? 짝퉁? 많이 없어졌고 막 그 짝퉁 신발 같은 거 신다 막 그냥 발 아작나고 그래가지고 그건 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인들이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점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더라. 그리고 또 역으로 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냐면 네. 위안화가 너무 절하가 되니까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주말에 심천까지 가는데 고속열차 타면 15분이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심천으로 가는 거예요. 주말에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쇼핑하고 이제 오히려 홍콩 부자들은 중국으로 중국 가더라. 가서 돈 쓰고. 이런 게 발생하니까 주말에 홍콩에서 돈 안 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에 홍콩이 오히려 텅텅 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콩은 그런 쪽으로 외부의 소비는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럼 내부는 좀 어떠냐? 네. 이게 지금 홍콩 사람들이 20, 30대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데 결혼하고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뭐 이제 집 사고 하잖아요. 팬데믹 이전에 집을 사놓은 물량들이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잠깐 오르다가 막 이제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다가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은 7% 정도 되잖아요. 대출 네, 금리가. 근데 지금 홍콩은 4.1% 정도 됩니다. 별로 부담 안 되는데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2%대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는 20, 30대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이 2배나 늘어버리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소비가 안 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첫날 갔을 때 도착한 날이 때마침 비가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IFC몰에 비 오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거기도 몰로 비 오니까 많이 몰리긴 하는데요. 특히 맥도날드는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줄을 그냥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그냥 포기해버릴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홍콩 달러 기준으로 150 정도로 해서 네. 150 이하는 불티나게 잘 된대요. 특히 그 중에 대표가 맥도날드. 맥도날드 엄청 잘 되고 150이면 150이면은 한 2만 원 조금 넘는 거죠. 홍콩 물가 비싸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2만 원 좀 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좀 싼 거는 많이 되는데 비싼 거는 또 안 되고요. 오히려 800 홍콩 달러 이상은 또 잘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식당 장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점심 장사는 거의 이제 뭐 좀 싸게 팔고 저녁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점심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니까 저녁 장사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콩의 소비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적은
이사님은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받은 건 좀 처음이어가지고 놀랬었어요, 되게. 그리고 랑카이뽕 이런 데도 갔었는데 생각보다 뭐 평일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없지는 또 않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없지는 그 외국인들 많이 모이는 거긴가요? 네네. 그 우리나라의 이태원이라고 네, 했었던 네네.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근데 과거처럼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없는 바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소비가 홍콩은 굉장히 안 좋다. 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홍콩의 소비는 좀 이해가 됐어요. 뭐 환율도 있을 것 네. 같고 중국 부자들, 그러니까 홍콩 부자들이 홍콩이 아니라 중국 가서 돈 쓰는 그렇죠.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 중국은 현재 어떤 상태예요? 중국은 이제 사실 저축률 같은 것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뭐냐면 와 저축률 많은데 이거 어디로 갈 것이냐. 맞아요. 증시지. 네. 뭐 부동산 안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증시다 했는데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저축률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거 왜 안 움직이지라는 판단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이나 한국은 이제 생계비를 좀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계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락다운을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해버리니까. 건물 자체를 막아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돈을 쓰면 안 되겠다.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명 어떤 불황용 소비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박스 오피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 있잖아요. 네. 그때 한 4.35억 명 정도가 영화를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도 수준을 넘어섰고요. 박스 오피스도 지났는데요. 네. 제가 좀 느낀 거는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해봐요. 여기에 있는 영화는 이게 로스트 인 스타라고 하는 영화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뜬 게 이제 그 노모어 배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모어 둘 다- 배치. 네, 제가 영화는 못 봤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영화관에 개봉하면 바로 DVD도 떴거든요. 근데 예. 요새는 그게 좀 강화돼가지고 안 돼요. 극장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못 봤어요. 아쉽다. 네, 근데 이제 예고편은 좀 봤는데 예. 하나는 근데 둘 다 신기한 건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 하나는 요 로스트 인 스타라는 거는 와이프가 동남아에서 여행 갔는데 실종돼요. 근데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인 거야. 외모는 같은데 네. 약간 그 외국의 어스랑 비슷한 그런 스토리인 것 같고 노모 배치는 약간 이제 해외에서 어떤 사기단이 중국 네. 애들이 동남아에서 사기단 만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받은 느낌 뭐냐면 우리나라 예전 쉬리 시절 같은 느낌 있잖아요. 쉬리? 네, 쉬리 전에 네. 우리나라 영화들이 그렇게 크게 황금박쥐 많이 성공 못하고 뭐 이런 거. 그쵸. 황금박쥐, 우레메. 우레메 같은 막 이제 그런 느낌? 크게 성공을 못하다가 네. 쉬리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한국 영화들이 질이 좋아지고 성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불황용 소비 지금 당장 싼 값에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예. 뭐 좀 뭐랄까 미래 장기적으로 커미트먼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있죠. 네. 뭐 빚져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차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뭐 영화 소비도 그렇지만요.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불황용 소비의 하나인데 이게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그 할메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가게인데 되게 깔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 증정품이라든지 그 샘플 화장품을 파는 매장이에요. 근데 불티나게 대박.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 맞아. 그 젊은 세대 네, 저걸 여기에 줄 좋아하죠. 서가지고 막 사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샘플 파는데 생각하면 명동에 그 2층에 막 잘 안 보이는 그런데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파는 데가 요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젊은층들이 그 과거에 이제 그 2달 전에 보면은 이제 그 실업률이 16세에서 24세가 21%까지 찍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 안 하기 네, 발표 안 시작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네. 이거 뭐야 얼마나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 세대들이 16세에서 24세들이 뭐냐면 지금 태어나자부터 중국이 고속 발전하던 시기에 태어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굉장히 부유한 시대를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에스티로더 쓰고 막 좋은 화장품 쓰고 이러던 시대를 봤잖아요. 네. 그런 경험은 있는데 본인들이 막상 취업할 때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향수 이런 거 네. 30만 원짜리 쓰고는 싶은데 자기가 안 되니까 그럼 샘플은 보니까 한 1, 2만 원 정도 한다. 저 정도는 뭐 나도 근데 저거 되게 아이디어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국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들도 네. 여기에서 이제 팔린대요. 팔리는데 이게 그 증정용 막 이런 거 써 있는데 출처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잘 팔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그 로또.
요거 한번 보시면은 로또가 엄청 잘 팔려요. 로또. 네. 우리가 사실 아는 로또죠.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로또가 돼요? 네, 되게 되긴 돼요.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네.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게까지 잘 팔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붐이 일어났는데 이게 7월 달까지 해가지고 67.3억 달러가 판매가 됐거든요. 달러로. 예. 그게 전년 네. 동기 대비 한 55%? 7월에만. 근데 누적으로 보면요 444억 달러가 팔렸어요. 네. 50조 원이 444. 넘어가는 거예요. 와. 이것도 50%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검색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검색창. 네네. 거기 해보니까 로또라고 검색한 게 12,000% 넘게 증가했대요. 최근에.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예. 이게 연령대를 보니까 18세에서 30세가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네, 이게 힘든 지금 거죠. 앞에 그 실업률이랑 조금 네. 겹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 정말 안 좋은가?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대학원생도 있고 다 네. 학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보면은 또 이거 진짜 힘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저는 사실 요즘에 20대에 있는 우리 20대 친구들 네. 좀 불쌍해 사실. 왜냐면 코로나 때부터 뭔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학교도 막 그쵸. 락다운 했다가 네. 오라 했다가 그쵸. 다시 또 오지 말라 했다가 뭐 이런 중고등학교 때를 좀 보내고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도 뭔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막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저는 이제 로또나 이런 거에 좀 의존을 많이 하고 그렇죠. 사실 뭐 OT 같은 것도 못 하고, 네. 뭐 사실 뭐 되게 극단적으로는 반 친구들도 모른다고. 맞아요, 온라인으로만 맞아요.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중국에서는 실업률 감소에 대해서요 그런 루머도 있었어요. 이게 팬데믹이 한 3년 정도 이어지니까 그러면은 2학년부터 한 4학년 되는 친구들이 팬데믹 딱 리오프닝하고 졸업을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고용하기를 꺼려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 시기의 아이들은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좋지도 않고 네. 좋으면 모르겠는데 좋지도 않은데 뭐 굳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 친구들 보니까 뭐 어떤 협동력도 좀 떨어지는 거 좀 맛이 가 있어. 네, 그러니까 네. 고용을 하게 되겠어. 차라리 그냥 건너뛰자. 뭐 이런 루머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 사실인지 뭐 누가 나와서 증언하지는 않았으니까 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기업의 기준점을 못 맞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 약간 우리나라의 옛날이 좀 떠오르는데 뭐 립스틱 효과라든지 아니면 한창 그 경제 시사상식에서 치마가 짧아지는 그렇죠. 이유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그런 지표가 있었죠. 있어요. 네. 그런 지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현재가 약간 그래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소비 심리가 완전히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마지막에 이제 끝낸 게 상해였었는데 네. 상해에 가면 진짜 사람 아직까지 많기는 많아요. 근데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것은 과거에는 뭐 거기 동방명주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쇼핑가인 난징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외국인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외국인이 없어요. 외국인이 가끔 있어. 백인이 있네. 주변에 들어가 보면 러시아 말 하고 약간 이제 본인들과 친한 국가. 지금 비자 그래서 요번에 지금 비자 풀어주기는 했잖아요. 네. 더 들어갈지 이건 보기는 봐야겠지만 외국인이 좀 없고 국내인 사람들만 이제 중국인들만 굉장히 많은데 뭐 이제 난징로에서 이제 그 쇼핑센터 같은 데 가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귀국하는 날 갔습니다. 근데 토요일 점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또 굉장히 붐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이 있다라는 사실 중국에서 적당한 양이 있다라는 게 웃긴 거잖아요. 14억 인구인데 거기서 적당하네. 과거에는 어땠어요? 쾌적하다. 줄 서고 뭐.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난리가 났었던 그럼요.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모든 전국의 사람들 막 전 세계 사람들 몰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배해야 되는데 쾌적한데라는 쾌적한 느낌으로 밥을 먹는다는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근데 그 앞에 막 식당에 줄이 많이 서 있는 데를 보니까 뷔페. 뭐 이런 데가 좀 많더라. 그래서 예. 확실히 가성비 소비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아까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폰 15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지에 계셨을 때 그 아이폰 15에 대한 어떤 수요나 뭐 열광이나 뭐 물론 저희가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뭐 난리 났던데 정말 그러니까 어때요? 애플 스토어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예. 제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는 뭐 평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몰려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예. 뭐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느낌 필요 없이 숫자로만 보면은 네. 지금 초반에 아이폰 15가 예약을 딱 받았을 때
그 대기 수요가 4주라 그랬거든요. 네. 지금 8에서 9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안 지금 중국 내에서 수요가 증가해 버렸어요. 아, 수요가 너무 증가해 버리니. 그래서 요번에 뭐 화웨이 그 메이트 60도 나오고 프로 이제 나오고 예. 이제 뭔가 이제 아이폰 애플 지금 뭐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저기 정부 요원들은 쓰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거 내려왔지만서도 예. 이게 민간으로 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잠깐 얘기가 옆으로 셀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확실히 조금 급하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는 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어떤 부양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강력한 부양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떤 경제가 힘들고 이럴 때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외부의 적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맞아요. 선동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일 감정이 그 중에 하나 시도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을 때 네. 바로 그냥 수입 맞아요. 금지하면서 야 이거 그때 나왔던 뉴스 같은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색한 뉴스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반일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귀주성에 있는 29세 청년이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나가지고 네. 자기가 운영하는 스시집을 부셨다는 거야. 아, 봤습니다. 이상한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거 자기가 운영하는 스시집. 보통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네. 중국에 있었을 때 이런 반일 감정이 일어나면 그 일본 상점을 부신다든지 지나가는 혼다차에 중국인을 꺼내고 혼다를 부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했는데 역시나 반일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갔더니 패밀리마트, 로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 제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어떤 조금 조장하려고 있었던 게 있지만 실패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용하지 말아라는 것들은 확률이 내려왔겠죠. 그럼 이게 민간에 퍼지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애국 소비. 네. 왜냐하면 이게 절묘하게 그 화웨이 제품이 나오고 2, 3일 뒤에 딱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반도체 지금 죄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내놨어. 짜잔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거 씁시다. 애플 쓰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막상 보니까 예약이 왜 이렇게 많이 되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나온 뉴스는 좀 웃지 못할 뉴스인데 네. 지금 홈페이지 그 애플 홈페이지에 CS 쪽에 뭐 그 사람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약간 이제 인디안 계열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댕기머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중국인이요? 그 인디안계 이제 그 다양한 인디안 맞아. 그 뉴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벗겨졌고 댕기머리를 했어요. 그분은 그냥 내가 봤을 때 스타일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게 지금 난리 났다라는 뉴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러냐니까 청나라의 이 변발을 이제 비하한 거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딱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분 내가 봤을 때 민 것 같지는 않고 좀 마상을 입었겠다. 진짜 벗겨진 건데.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페이스북 이런데 웨이보에서 막 퍼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네. 이런 것들은 고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외부로 좀 조장하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뭐 잠깐 얘기가 샜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시간이 근데 아니, 안 괜찮습니다. 되죠? 아유,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12시까지 하거든요, 저희. 아 그렇군요. 예. 바뀌었네요 많이. 네. 네, 그 이민 수요가 요새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네. 근데 이제 요거 수치로 확인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 이민을 팬데믹 이후에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왜냐면 집 밖으로 아예 못 나와버렸으니까 네. 거기에서 이민 수요를 한다는데 재밌는 뉴스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요거는 이제 파라과이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파라과이에 대한 이민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라과이가 어디 있는지도 나는 처음 요번에 찾아봤는데 뭐 남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라과이 여기로 이민을 왜 가지? 네.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민을 이제 광고를 하는 이유가 파라과이가 중국이랑 국교가 안 맺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파라과이는 좀 사실 좀 이제 가난한 국가다 보니까 이 여권이라는 거 받기 쉽잖아요. 네. 2달 여기에 따르면 2달이면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재산? 그렇죠. 그러니까 딱 바로 알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재산. 그 부자들이 네. 여권을 2달 해서 받아요. 그런 다음에 자산을 뭐 밖에서 번 자산을 보내든 그쵸. 여기서 유출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파라과이의 자산이 형성해 나면 중국 정부에서 이제 딱 걸렸을 때 이거 그 어디 있어? 파라과이에 있네. 그럼 파라과이 정부 요청할 거잖아요. 네. 줄 의무가 없죠. 그쵸. 국교가 수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딱 요거를 이제 이민이나 이런 거 광고하는 측에서 노린 거예요. 아. 야. 과거에는
홍콩 쪽으로 많이 그걸 했잖아요. 네. 근데 홍콩이 사실 2019년도 이후로부터 완전히 관리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에 있는 많은 패밀리 오피스들이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옮기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자금 수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 파라과이 입장에서 너무 좋죠. 이건 윈윈이에요. 보면 파라과이도 이거 우리가 외자 이거 유치. 이렇게 외자 유치를 뭐 FDI를 해주겠다는데 완전 땡큐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분들도 그러면 우리 자산을 보호해주는 약간 어찌 보면 스위스은행 같은 느낌이랄까 네. 이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파라과이 여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의 E2 비자를 받기 쉽대요. 그리고 그린카드까지도 신청이 그래요? 됐다는 거죠. 네. 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미국 유학 보내는 것도 쉽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그러니까 해서 약간의 경유를 해서 가는 하나의 그렇죠. 중간다리 역할로 이제 맞습니다. 파라과이가 딱 네, 되나.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재밌는 일이 있었다. 별일이 다 있네. 진짜 별일이 다 있네. 네. 와. 그리고 뭐 시간이 조금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시간이 마지막으로 좀- 5개. 그러시대요. 좀 더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IPO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요새 부진합니다. 네. 이게 홍콩의 IPO가 특히 부진한데 IPO 결국에는 자금 조달을 할 때 중국 내부에서 당연히 자금이 많았죠, 과거에. 네. 근데 이 기업들이 중국 내부보다 해외를 선호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내는 너무 과열되는 게 문제 삼아 가지고 PER을 23배로 한정했어요. 그래서 상장하면 무조건 이제 상한가 며칠 친다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23배로 딱 맥스. 너는 아무리 좋아도 23배로 상장해야 돼. 네. 이렇게 되니까 봤는데 해외 피어랑 비교하니까 한 PR 100배는 받는 기업이다. 네. 그러면 그냥 상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자금 조달은 23배로 여기로 딱 맥스 받고 네. 나머지 뭐 외부 그 2차 시장에서 상한가 치는 거는 기업이랑 상관이 상관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ADR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홍콩도 그런 수요 중에 하나로 테크 기업들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올해 들어가지고 상반기에 28개 기업밖에 상장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대비 거의 뭐 50% 줄어든 이제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PER 23배라는 게 그 결정적인 하나의 그렇죠. 이제 본토가 23배로 한정되어 있고 홍콩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홍콩에서는 자금 조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달러는 US 달러랑 페그되어 있으니까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예. 이점도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홍콩 시장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네. 그 이번에 그 중국의 위기가 이제 오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IPO 시장은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지금 또 하나 이유는 근데 홍콩 자금 시장이 갖고 있는 매력이 변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IPO는 이게 증시가 IPO라는 게 결국 증시가 좋아. 첫 번째는 증시가 좋아야 되고. 네. 왜냐면 증시가 안 좋을 때 IPO 해봤자 그쵸. 뭐 자금 지금 조달.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새로운 뭐 네. 그런 그런 IPO를 늦추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중국에서 특히 그 A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조절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23배로 상장하니까 며칠 동안 상한가 치니까 하나 큰 거 상장하잖아요. 네. 자금을 쫙 끌어들이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약간 상장을 조절하거든요. CSRC라는 데에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홍콩 IPO 시장이 SFC의 규제를 받았어요. 홍콩의 이제 감독관의 규제를 받은 건데 이게 이제 2019년에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CSRC 중국 감독 기관의 규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CSRC는 중국 본토에서 IPO 물량을 항상 조절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스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IB에 이제 IPO를 하는 이제 뭐 이제 ECM이라든지 이런 데 부서의 직원들 만나보면 너무 힘들다. IPO 건수가 없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는 많이 이제 해고당하고 했대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올해 초에 UBS가 CS를 크레딧 스위스 네네. 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수반되는 게 구조조정이거든요. 그 크레딧 스위스의 많은 그 엘리트들이 구조조정 당한 거예요.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90% 이상은 막 어느 부서는 다 해고당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구직 시장에 나와 있는 나와 거예요. 있구나. 그러니까 IB 직원들 해고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랑 경쟁해야 되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런 쪽으로 좀 사면초가 같은 느낌이 IPO 시장에도 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시장은 사실 뭐 싼 거, 뭐 야시장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금융 굵직굵직한 것들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홍콩 정부에서는 무슨 뭐 야시장 열고 막 도깨비 시장 같은 거 열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관광객도 안 가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완전 헛다리 짚는 건데 어찌됐든 거기는 금융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열고 있구나. 그렇죠. 뭐. 그리고 요거 이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 블록화가 굉장히 가속되고 네네. 있잖아요. 1대1로 정책이 뭐 기억하실 겁니다, 많이.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아시아랑 유럽을 연결해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1대1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실패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네. 1대1로 하겠다고 하고 돈 다 빌려주고 뭐 차관 빌려주고. 그 네. 기업들은 짓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 막 이래가지고 빌려주고 돈은 자기네가 벌어가는 막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올해 요번에 가보니까 1대1로 10주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콩에서 1대1로 포럼 같은 것도 하고 뭐 상해 가니까 1대1로 음악회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1대1로 테마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1대1로 홍콩에 있는 포럼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보니까 중동 국가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브릭스에 6개 국가가 새로 네, 들어갔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 들었을 때 브릭스가 뭐 조직이었어? 저는 그냥 단어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조직이었구나. 처음 깨달았는데 뭐 여기 가입을 하겠다고? 제목 웃기잖아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여기 그쵸, 네네. 브릭스인데 6개 그러면 6개 더 붙여가지고 길어져야 되나 이름이? 좀 그런데 하여튼 6개 국가하고 뭐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잠정적으로 좀 43개 국가가 가입하고 싶어한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지금 딱 그 가입 국가들을 보면은 반미국 세력들이 지금 그쵸. 합쳐지고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6개 중에 절반이 중동 국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브릭스가 전체 원유 생산량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44%까지도 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국가랑 중국이랑 요새 굉장히 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네 안 잡히네 지금 난리인 상황에서 원유값 지금 뭐 파월의 장은 원유 단기적인 거고 신경 안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계속 올라가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유라든지 지금 반서방 이제 체제에서는 그거를 조금 푸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지만서도 그런 흥미로운 요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이야기랑 이민 이야기랑 IPO 이야기랑 네, 가서 제가 느끼고 온 것들.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 와. 한 번 더 갔다 오면은 홍콩 국회의원 돼서 오겠어. 아, 아주 PR을 너무 잘하세요. 그죠? 와. 와, 근데, 네. 근데 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을 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그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네네. 좀 하자면 예. 지금 요번 주 금요일 날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차이신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51로 넘어섰어요. 50 기준이죠. 저희가 예. 이제 다 알다시피. 근데 51로 넘어섰고 공식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아직 50 미치지만 월별로 이제 그 MOM으로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또아리를 틀고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긍정적이죠. 한국의 그 어떤 그 화학 업체들이나 이런 네. 업체들도 지금 그걸 굉장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화학 업체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PMI랑 연결돼 있으니까 네. 올라오면 저거 한 두세 달 올라가면 이제 다시 이제 완전 급반등은 아니라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들은 사실 다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지표는 계속 부동산 이제 부양 정책이 계속 나오는데 예. 이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기간 때 갑작스럽게 미국 증시가 칼날처럼 떨어지던 시기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강력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안 먹히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성을 잃은 거거든요. 뭘 하든지 이거는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시기예요. 어. 그러다가 이 강력한 정책들이 쌓이다가 오버되는 순간에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도 어찌 보면은 부동산을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강력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일선 도시까지 포함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강력한 정책인데 반응이 주가는 없어요. 별로 반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돼서 이제 경제 지표도 좀 바닥을 치고 이러면 됐다라는 순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겠죠. 그게 중국 증시의 어떤 지금 현 그렇죠. 위치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본토랑 예. 이제 홍콩으로 했을 때 홍콩이 지금 더 많이 빠져 있는데 당연히 이건 외국인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 알고 네네. 있지만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게 뭐가 발생했었냐면요.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올 때 항생테크 인덱스가 네. 조금씩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부동산 부동산인데 왜 정책이랑 네. 항생테크랑 뭔 상관이야.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지금 외국인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어떤 시크리컬 리스크의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 때문에 저게 올라가면은 난 부동산을 다시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지금 바로미터로 보는 거네, 그렇죠. 거의. 뭐 예. 알리바바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도 투자를 많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지금 부동산은 잡음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홍다 사태를 생각해봐도 과거 2년 전에 뭐 디펄트 똑같아요. 지금 컨트리 가든이랑 똑같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2년 동안 질질 끌었거든요. 컨트리 가든도 아마 뭔가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짠 하고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좀 장기간 끌고 가면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기만 해도 저는 이게 안정화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했고 바람을 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압력은 높아졌고 어. 아직 그게 터지진 않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불황형 소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사실 저희 네. 저 박상준 이사님은 또 OTT의 강자시거든요. OTT 네. 저 엄청 좋아하죠. OTT 강자셔서 나올 때마다 사실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데 네. 뭐 무빙 보셨어요? 무빙? 저 뭐 나오자마자 예. 정말 아껴두고 봤습니다. 아껴두고 봤어요? 네, 아껴두고? 아껴두고 한 번에 보면 안 돼. 너무 아까워. 소중하게 하나씩 꺼내봤는데 예. 지난주에 다 끝냈어요. 그래요? 네, 아쉽게도 끝났습니다. 예. 무빙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워낙 OTT에 관심 많으시고 그 기업에 워낙 많이 아시는 게 많으니까. 이게 무빙이 이런 뉴스들도 나옵니다. 이 뉴스 한번 보시면은 예. 무빙이 디즈니의 어떤 그러니까 무빙이 나오고 나서 7일 동안 디즈니의 어떤 컨텐츠보다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했대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즈니의 대표적인 컨텐츠는 이제 마블이나 스타워즈 시리즈,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이런 건데 이거를 넘어섰거든요. 넘어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디즈니가 드디어 한국 컨텐츠 제대로 만든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느끼잖아요. 네. 저 카지노 이전에는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막 1, 2편보다 많았으니까. 근데 카지노 괜찮았고 무빙 이거 대박 터졌다라는 느낌이 나서 그런 뉴스도 나와요. 그 디즈니 플러스가 무빙의 넷플릭스의 무빙으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같은 모먼트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도 확 떴잖아요. 네. 그 모먼트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제 판단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 무빙을 넷플릭스가 만들었다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빙에 들어간 돈이 500억이거든요. 네. 그리고 카지노에 들어간 돈이 200억이에요. 네. 당연히 돈 더 많이 투자했죠. 편수도 길고 네. 제작진 보면, 그러니까 그 출연진 보면 알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여기에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다 보셨는지 모르니까 제가 스포일러 안 하겠지만 뒤로 갈수록 그냥 내용상 당연히 초능력을 더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픽이 우레메야.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레메. 요즘 시대에 티라노의 저렇게? 발톱 뭐 이런 수준이에요. 약간 네.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씩 쓸 때는 티라노의 발톱 아시는 분은 아마 우리 나이 때. 그쵸. 예. 근데 뒤로 가면서 이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넷플릭스였으면 그래도 조금 더 돈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는데요. 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정말 이번에 무빙으로 예. 완전히 오징어 게임 같은 모먼트를 만났느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9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의 탑 TV 쇼거든요. 시청 시간이 제일 많은 거. 네.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아쉽게도 대부분 외국 작품이에요. 무빙은 15위에 있었어요. 1위가 그래요? 아직도 아속합니다. 초반에 강력했고요. 아시아에서는 많이 봐요. 일본이나 홍콩, 중국 가면 무빙 많이 보거든요. 네. 중국에서 보는 건 카운팅이 안 되겠지만 네. 많이 보는데 이게 서양에서 어필이 안 돼요. 근데 넷플릭스와의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점. 넷플릭스는 서양에서도 그게 어필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그게 안 되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표에서 보시면 그 아소카 옆에 조그맣게 D라고 써 있고요. 예. 쭉 내려와서 Only Mothers in Building 보면 H라고 써 있어요. 이건 네. 훌루고 D라고 써 있는 거 디즈니 거거든요. 네. 자체 제작한 거예요. 오리지널. 근데 10개 중에 7개가 자체 제작이 아니에요. 넷플릭스랑은 완전히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아쉽습니다. 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너무 재밌어. 와, 진짜 막 저도 아껴두고 보고 우리는 너무 재밌는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어요. 우리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과거 다른 작품에서는 엄청난 대부였는데 여기서 완전 이렇게 된다고? 막 이런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 보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못 느끼는데 그러면은 뭐 나르코스나 이런 거 비교해 보니까 이거 스케일이 또 수리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무빙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 차원 넘어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요새 디즈니 조금-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희망 있어요. 제가 이거
빠르게 말씀드리면 네. 디즈니가 최근에 주가 떨어진 게 600억 달러 정도를 디즈니 랜드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사실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디즈니랜드가 지금은 즉각적으로 수익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600억 달러? 와, 과거 10년 대비 2배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시기상 근데 이만큼 투자를 좀 해야 될 땐가. 그러니까 10년이니까 사실은 네. 지금 당장 현금 유동성에 부담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뉴스가 그때 아. 와, 과거 10년에 2배?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 굉장히 결정적인 거는 그 ESPN이 지금까지 항상 따로 놀았거든요. 네. 근데 ESPN 같은 스포츠 중계가 OTT 업계에서 약간 되게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왜 아마존도 막 중계권 못 사서 난리잖아요. 네네. 근데 디즈니는 ESPN을 맞아요. 그냥 떡하니 갖고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하나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지난달인가 생겼죠. 그 온라인, 네. 예, 온라인 그 도박이라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 갬블링, 스포츠 갬블링. 토토 같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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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제 하기로 제휴맺었잖아요. 네. 고상한 단어 써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갬블링. ESPN으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가 딱 맡고 있었던 게 아까 이제 언급하신 그 작가협회의 네네. 파업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해결이 됐잖아요. 네. 아직 가야 할 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협회도 이제 7월달에 그쵸. 시작해서 거기랑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둘이 요구하는 게 대동소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마 이것도 무난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나 숨통이 틀렸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계속 증시가 안 좋아서 네. 오늘 반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디즈니에서 어느 정도 우려가 됐던 것들은 웬만한 거 해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참 아주 이를 갈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 7개월. 아,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근데 사실 예전에 이제 박상준 이사랑 하면서 저는 처음 이제 그 글로벌 라이브를 받다 보니까 예. 시간 제약이 있는 줄 알고 막 뚝뚝 끊었다가 좀 되게 신뢰를 했던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시간 제약 드려야 돼요. 아, 그래요? 놔두면 한 3시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상준 이사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이제 예. 주말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와 주실 거죠? 이제 네, 뭐 아주 이제 자주는 뭐 2주에 한 아니더라도. 번씩 아, 예. 이렇게 하죠. 다음 패션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네요, 부담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